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정부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도 교체했는데요. 개각 이후의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말에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고요. 또 두 차례에 걸쳐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쇄신을 염두에 둔 걸로 봐야 될까요? 예, 사실상 민정 라인의 그 경지를 뜻하는데요. 네. 지난번 연말에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곧바로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정 라인을 책임을 지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비서실장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특히 새로 임명되신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정체제 강화, 정권 말기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특히 새로운 민정수석은 계맨장 출신으로 김진욱 지금 공수처장과 같은 집안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대검에 있는 조남관 차장은 같은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조화를 나타낼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부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바로 법무부 장관일 텐데요.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총장과의 갈등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사실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됐던 지난 1년간은 강경대치가 이어졌었는데요. 박범계 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 강경 일변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숨 고르는 타임이 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박범계까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모두 비검찰 출신 그 법무부 장관을 4명이나 겪는 좀 특이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워낙에 친분이 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후보자에게 그 검찰의 생리와 조직은 이렇다라고 오히려 사상권과 대립을 하면서 가르치는 형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도 지명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쉽게 통보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재산 누락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지금 측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김진욱 그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적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비리는 없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좀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던 이건희 전 검사장의 좀 지명이 좀 아쉬웠던 측면이 있는데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직했던 분인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 풍경은 이럴 것 같습니다.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없겠지만은 김진욱 그 공수처장 후보자에게 정파를 초월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다짐을 받아내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풍경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 절차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예,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을 한 상태에서 지금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졌다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이제 삼고 있는데요. 마침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앞으로 오는 7일 날 그 신문이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는 야당이 비토권이 삭제되는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같은 그런 효력정지 처분이 인용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4월에는 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막판 승패를 가를 최종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안철수 등판 이후에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출마 선언이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번 시장 선거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안철수냐 아니냐 지금 이 국면으로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속내는 이럴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돼도 좋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본인이 그 국민의힘 야권 후보에게 그 후보자 자리를 양보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를 했을 때 본인은 책임이 없다. 오히려 그 서울시장 선거 패배론으로 야권 재편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조건 없는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야권 재편에서 본인이 깃발을 들겠다. 이런 속셈까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말대로 안철수 초록색 주머니도 썼고 그 주황색 주머니도 썼고 파란색 주머니도 썼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색깔인 빨간색 주머니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개각 이후 전국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